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환타. 이 환타가 나치 독일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전쟁 음료로 사용된 환타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다들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먹을 때 탄산이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현대인에게 탄산음료는 삶의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죠. 현재는 거의 물 대용으로 마시는 사람도 생길 정도입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탄산음료는 누가 뭐래도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현재 음료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음료입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전 CEO인 로베르트 고이주에타는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는 음료가 아닌 물이라고 말했는데요. 우린 고작 물 시장의 3%밖에 차지하지 못했다며 아직 멀었다고 말했습니다. 먼 미래에는 진짜 물 대신 콜라를 마시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죠. 코카콜라는 정말 역사가 깊은 음료입니다. 1886년 미국의 한 약사인 존 스티스 펜버턴은 어떻게 하면 소화제를 더 쉽고 편하게 먹을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엔 와인에 소화제를 넣어 함께 마시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와인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어린아이나 병자들이 쉽게 먹을 수 없었고, 따라서 그는 와인 대신 탄산수를 넣기로 했죠. 이렇게 탄생한 음료가 코카콜라입니다. 처음 탄생한 코카콜라는 음료보다 약에 가까웠기 때문에 하루 10잔의 콜라도 팔기 힘들었습니다. 콜라의 연 수입이 $50에 불과했는데 홍보비, 개발비 등으로 연 $75가 나갔으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에이서 캔들러가 등장합니다. 그는 코카콜라의 가치를 알아보고 콜라 제조법과 생산 권리를 구매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렇게 단돈 120만원에 코카콜라가 팔려나가는데요. 에이서 캔들러는 말 그대로 최고의 사업가였고 이후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음료로 만들어버립니다. 미국인들은 순식간에 코카콜라에 빠져버렸고 미국을 넘어 유럽까지 영향력을 키워갔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차 대전은 5년 가까이 지속되었고 독일은 여기서 패배합니다. 전쟁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피를 토하는데요. 안 그래도 전쟁을 한바탕 치르고 돈이 바닥인데 얼마 있지도 않았던 식민지 모두를 포기해야 했으며 추가로 엄청난 돈을 배상했습니다. 심지어 국토 일부는 프랑스에게 양도했죠. 독일은 나라 자체가 제대로 굴러가기 힘든 상황에 도달합니다. 이제 독일은 해결책으로 많은 공장들을 세워 올리는데요. 독일의 공업력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공장을 건설해 해외 기업들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했죠.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코카콜라 공장이 독일로 들어옵니다. 자연스럽게 독일에는 코카콜라의 공급이 많아졌고 시간이 흘러 독일에서 콜라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소비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가 될 정도였죠. 이렇게 독일은 경제 회복을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독일의 경제는 눈에 띄게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공급 과다로 인한 세계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독일의 경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과거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을 선언했을 때 독일의 전선은 독일 국경 바깥에 있었는데요. 독일 국민들은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방법이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독일 정부는 자국민에게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있다며 거짓 선전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처참하게 패배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전쟁에서 진 이유가 독일 군부의 어리석은 행보 때문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 또한 어리석은 정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후 나치당과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저 옆에 프랑스와 영국 때문이라며 독일 내부의 분노를 외부 국가들에게로 돌립니다. 동시에 코카콜라 공장을 비롯한 수많은 군수 공장의 확장도 이어나갔죠. 그렇게 독일은 다른 나라 몰래 전쟁을 준비했고 곧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독일이 처음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을 차례차례 집어삼킬 때만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당사자에게만 지옥 같은 일이지 제3자에겐 그리 나쁜 일이 아니었으니 말이죠. 미국은 영국이나 소련에 막대한 물자를 보내며 대공황 때 엄청나게 찍어내던 생산시설을 가동해 미국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적국인 독일에게도 물자를 수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의 공업 능력은 더 발달했고 쉬고 있던 수많은 공장은 열심히 굴러가며 미국의 배를 불렸습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초를 치는 녀석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독일, 일본, 이탈리아가 맺은 추축국 연합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맞서기로 결정하며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적으로 공격합니다.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물자만 제공하던 미국은 제대로 빡쳐버렸고, 이내 미국은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추축국은 똑같이 선전포고로 되받아치며 본격적으로 전쟁이 확대되죠. 이때 독일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과 전쟁을 하면 모든 물자 교류가 중단되는 것인데, 이럴 경우 독일의 자원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시럽이 여기 포함되었는데요. 그 결과 코카콜라 공장에서 더 이상 코카콜라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와 같은 당도가 높은 음료는 전시 상황에서 식량 대용으로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나 먹을 것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은 코카콜라로 당을 보충하며 삶을 이어나갔죠. 독일의 지도부는 어떻게든 콜라의 대용품을 내놓아야 했는데요. 독일에게 점령된 네덜란드의 코카콜라 공장과 독일의 공장들 모두 회사를 살리기 위해 머리를 굴려야만 했죠. 이건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코카콜라 본사도 난리였는데요. 전쟁 직전인 1939년 독일은 연간 450만 명의 콜라를 구입하는 엄청난 고객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더 이상 콜라를 못 판다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코카콜라 본사는 중립국인 스위스를 통해 비밀리에 독일로 원액을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얼마 가지 않아 막혀버렸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독일 코카콜라 지사는 시럽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코카콜라의 맛을 똑같이 되살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코카콜라의 주 원료인 설탕을 구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사탕수수가 있는 대부분의 식민지는 영국의 손에 있었고, 독일 영토에서는 사탕수수가 잘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원료로 코카콜라를 대체할 무언가를 만들어야 했죠. 독일 정부에서도 독일 코카콜라 지사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때 독일 코카콜라 지사에서 근무하는 막스 카이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가공 후 버려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제품을 만들고 난 찌꺼기인 유장과 사과즙 같은 것들을 이용해 단맛을 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식품을 가공하고 남은 잔여물들을 재활용해 원료 공급에 문제가 없는 음료를 제작하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콜라와는 맛이 다르지만 당도가 높고 맛도 나쁘지 않은 탄산음료를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재활용해 음료를 만들다 보면 공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음료의 맛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포도나 파인애플 등 다양한 맛의 음료가 탄생했죠. 심지어 매번 공급되는 원료의 질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같은 포도 맛이라고 하더라도 맛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다양한 과일맛 탄산음료는 상상력이라는 단어 환타지에서 유래된 환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환타가 개발된 이후 독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군부는 환타를 곧바로 전선에 있는 병사에게 지급했죠. 당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영양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던 병사들에게 당도가 높은 환타의 등장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덕분에 전투력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죠. 한동안 코카콜라를 먹지 못했던 병사들은 환타의 공급으로 사기가 급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군인만 환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해상 무역로가 모두 막혀 독일은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를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많은 음식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설탕이 없으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때 환타를 음식에 넣어 설탕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환타는 암울했던 전시 상황을 잠시나마 빛나게 만든 희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물론 환타가 전쟁 상황을 개선한 것은 맞지만 코카콜라를 먹으며 싸우던 연합국을 이길 수는 없었죠. 결국 전쟁은 독일의 패망으로 끝났고 환타를 제조하던 코카콜라 독일 지사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코카콜라 본사가 독일 지사의 신제품을 높게 평가하며 공장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환타의 레시피를 재점검해 1955년 우리에게 익숙한 과일맛 탄산음료 환타로 재탄생합니다. 당연히 현재 들어가는 재료는 과일 찌꺼기가 아니기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맛과는 다소 다르죠. 환타는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코카콜라사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탄생한 생활 속 음료 환타의 탄생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환타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은 파인애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